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 문화체육관광부와 특허청이 후원하는 2020년 지식재산 도전탑 랭커 제3회 토크 콘서트의 사회를 맡은 과학 커뮤니케이터 최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본 행사는 땡기즈 어플을 활용한 양방향 퀴즈쇼 및 토크쇼로 이루어지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 TV, 카카오 TV를 통해서 생방송되고 있습니다. 또한 특허청, 한국특허정보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특허정보진흥센터 페이스북 채널을 통해서도 시청 가능하신데요. 문제에 참여하시려면 땡기지 어플을 통한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총 11개의 질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4개의 설문과 7개의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중간중간 설문에 답변하시는 분들께는요, 저희가 문항별로 다양한 경품을 추첨해서 드릴 예정이고요. 또 문제가 모두 종료된 후에는 탑 랭커 1, 2, 3등까지는 물론이고요. 20등까지도 푸짐한 상품이 제공됩니다. 이 문제풀이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시려면요, 정답을 최대한 빠르게 눌러야 한다라는 점도 꼭 유의해 주세요. 네, BTS, 먹방, 또 K-방역, 세계적으로 이 K-열풍이 유행처럼 번져 나가고 있죠. 오늘 저희가 함께 이야기할 토크 콘서트의 주제는요, 세계로 뻗어나가는 K-열풍, 한류 속 지식재산으로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한류 열풍 속에서 자랑거리이자 또 문제거리가 되고 있는 이 지식재산 관련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땡기지 어플, 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 TV, 그리고 카카오 TV를 통해서 함께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주제 정말 흥미로울 것 같지 않나요? 네, 그러면 오늘 우리 토크 콘서트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실 4분의 패널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과 춤을 믹스한 새로운 예술을 창출하는 유튜버 우리 체리님. 안녕하세요. 댄스 크리에이터 체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발랄한 우리 유튜버 체리님 나오셨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요, 발라드, 드라마 OST, 그리고 작곡과 편곡을 하시는 한태수 작곡가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중가요, 그리고 드라마 OST, 광고음악 등 여러 분야에서 작곡 편곡을 하고 있는 작곡가 한태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우리 글로벌 음원 유통사 사운드 리퍼블리카의 노건식 대표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전 세계 120여 개국에 200여 개 플랫폼을 통해서 한국의 음악을 수출하고 있는 사운드 리퍼블리카의 노건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보호전문위원이신 정현순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식재산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현순 변호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정말 다양한 연령대에서 많은 분들께서 또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면서요, 여러분 땡기지 어플을 통해서도 저희와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니까요, 혹시나 중간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본격적으로 토크 콘서트를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우리 누구나 한 번쯤은 이 한류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한류라는 것은요, 한국의 문화가 해외로 전파되면서 인기리에 소비가 되고 있다라는 현상을 뜻하는데요. 이 한류에 대해서 우리 한태수 작곡가님께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한류는 1990년대 말부터 아시아에서 일기 시작한 대중문화 열풍이라고 하는데요. 중국으로 수출된 한국 드라마가 인기를 얻으며 중국 언론에 붙인 용어인 한류에 열풍이란 단어가 더해져 하나의 사회현상을 표현하는 신조어로 부상했습니다. 다들 배우 배용준 씨를 연상하라고 한 번씩 불러보신 적 있으시죠? 1차 한류 열풍은 드라마 겨울연가가 크게 유행했던 2002년에 바로 일본 중년 여성들 사이에서 일어난 연사마 열풍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아이돌 그룹 동방신기, 카라, 그리고 소녀시대가 일본에서 활발한 활동을 한 2000년대 후반을 2차 한류 시기, 그리고 아이돌 그룹
트와이스, 방탄소년단이 인기를 끈 2010년대 후반을 3차 한류 시기라고 부르는데요. 특히 주목할 점은 3차 한류 때는 일본 10대, 20대 여성들 사이에서 한국의 패션과 화장품이 유행하는 등 특히 한국 문화가 일상까지 침투했던 시기입니다. 네, 한류가 그냥 이제 요즘 딱 2020년대 이렇게 유행하는 그런 한류가 아니라 1차 한류, 2차 한류, 이렇게 3차 한류까지 이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은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한류 열풍 또는 K 열풍 하면 어떤 이슈들이 생각이 나실까요? 이번에는요, 이 채팅창이 아니라 이 설문이 시작되면은요, 답변 응답란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시청자 설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한류 열풍, 이 K 열풍 하면 떠오르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자유롭게 이 답변 응답란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계속해서 실시간 답변해 주실 건데요. 우리 작곡가님 지금 이 K 열풍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네. 우리 작곡가님께서는 어떤 게 한류 열풍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제가 아무래도 음악가다 보니까 그쵸. 뭐 생각 없이 저도 K-팝이 K-팝, 그쵸. 네, 맞습니다. K-팝 음악. 우리 실시간 응답 화면에서도 지금 보면은요,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K-팝, BTS, 방탄소년단, 뭐 음악, 요런 답변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많은 답변들을 되게 많이 해주셨는데 그 중에 군대라는 단어도 보이네요. 네, 이렇게 응답해주신 분들께 저희가 이제 감사의 의미로 첫 번째 경품을 추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행운의 당첨자 6분을 추첨을 할 거고요. 6분께는 카페 라떼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죠. 따뜻하게 카페 라떼 한잔 하시라고 저희가 기프티콘을 보내드릴 거고요. 네, 지금 추첨 중에 있습니다. 과연 우리 카페 라떼 받아가실 6분, 네, 비디초코님을 우리 포함해서 5분, 총 6분께 저희가 카페 라떼 기프티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같이 한번 박수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저는요, 이 한류 열풍, 또 K 열풍 하면은요, K-팝이나 K-푸드, 또 K-먹방, K-방역과 같은 좀 다양한 이슈들이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이런 K 열풍, 이 한류 영향력이 사실 되게 크다라는 건 우리가 좀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작곡가님 좀 더 부가 설명을 좀 해주시네요. 네, 많은 분들이 다양한 응답을 해주신 만큼 한류는 국내외로 정말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요. 우선 한류로 인한 수출 효과로 국내 생산의 확대를 가져오겠죠. 2019년 한류로 인한 생산 유발 효과는 약 25조 6,829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그중 문화 콘텐츠의 생산 유발 효과는 전년 대비 25.4%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중 영화가 63.4%로 가장 높고요. 아마 기생충의 효과일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캐릭터, 그리고 게임, 그리고 만화 산업순이라고 합니다. 간접적으로는 한류 관광객이 증가한 것인데요. 올해는 코로나19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으로 한류 관광객이 줄어들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2018년 9.3%의 관광객 비중이 2019년도에는 12.4%로 약 217만 명으로 증가한 것으로만 봐도 한류의 영향력은 대단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무려 217만 명이라는 이 숫자가 결코 작은 숫자가 또 아니잖아요. 네. 그만큼 이 한류의 파급 효과가 크다라는 거를 되게 간단하게 또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패널분들 어떠세요? 되게 놀랍지 않나요? 이 수치로 이렇게 들으니까. 그죠? 또 되게 네, 새롭게 와 닿는 것 같은데요. 또 코로나19 확산 이후로 이제 아무래도 집에 머무는 시간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요. 직접 요리도 하고 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서 K-드라마, 영화 등을 보는 해외 시청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또 2020년에는요. 상반기 저작권 무역 지수가 무역 수지가 역대 최고 흑자를 기록했다라고 하죠. 또 특히 음악이나 영상, 또 문화예술 저작권은요. 사상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 중심에는요, K-팝, K-푸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 한류 열풍의 중심이 되는 자랑거리,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대표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K-팝 하면 요새 가장 핫한 BTS가 떠오르시지 않나요? 그쵸. 저희 다들 네. 아무래도 대부분의 시청자분들도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예, BTS의 경제적 효과는 정말 엄청나다고 합니다. 실제로 BTS의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2019년도에 5,8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했고요. 975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답니다. BTS의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불리우는 것은 공연 관람 방식을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변화시킨 일인 것 같은데요. 2019년 기준으로 극장에서 공연 생중계를 하는 라이브 뷰잉 관람객이 무려 41만 명입니다. 네, 모바일 PC로 본 라이브 스트리밍 관람객이 23만 명으로 공연을 바탕으로 한 영화, 다큐멘터리 등 파생 콘텐츠 관람객 460만 명을 더하면 총 555만 명 가량이 같은 공연을 즐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점점 더 발전해 가는데요. 지난달에 10월 10일에서 11일까지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진행된 온라인 콘서트는 라이브 스트리밍, 딜레이 스트리밍, 라이브 뷰잉 등 이제 그런 다양한 시청 환경을 제공하고 증강현실이랑 확장현실, XR이라고 불리죠. 등을 활용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멀티뷰 기능이랑 공연을 관람하는 팬들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전하는 마이온에어 등을 통해서 현장감을 살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난 7월 첫 온라인 콘서트 방방콘 더 라이브는 제가 듣기로는 전 세계 107개국에서 약 75만 6,600여 명이 동시에 접속을 했고요. 또 이 기록이 기네스의 세계 기록을 썼다라고 들었거든요. 네네. 요즘에는 21세기의 비틀즈라고 불리면서 비틀즈를 넘어섰다 라는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네. 이러한 BTS의 이야기 또 BTS의 브랜드 자체는 게임, 웹툰, 소설, 캐릭터 상품 등으로 뻗어나가고 있는데요. 2020년 하반기 론칭을 목표로 해서 BTS의 세계관에 기반한 드라마,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게임 프로젝트도 준비되고 있다고 합니다. 마치 콘텐츠 세상의 경계들이 막 붕괴되는 것 같은데요. 가상과 현실의 세계에 대한 경계라든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 또 생산과 소비, 또 수요와 공급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4차 산업혁명이 갖는 초연결의 의미가 콘텐츠 영역에서 더욱 빠르게 나타나고 그리고 기존의 경계들이 붕괴된 자리에 새로운 콘텐츠 시장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진짜 계속해서 이게 변화되는 형태들을 따라가기조차 되게 너무 어려운 그런 트렌드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음악 시장 전반에서 아티스트들이 그동안 활동해오던 방식들이 계속해서 변화를 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전에는 온라인 콘서트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본 적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메이저 K-팝 스타들뿐만이 아니라 이 다양한 타 장르의 아티스트들도 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만약에 그렇다면 어떤 방법들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을까요? 네, K-팝으로 알려진 아이돌 댄스 음악 장르의 많은 아티스트들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의 음악을 외부에 알리면서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해외 진출이나 해외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방문을 할 수가 없으니까 주로 이제 온라인으로 팬들을 만나면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형 K-팝 아이돌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국내 락밴드 로맨틱 펀치랑 H얼랏이 미국 최대 온라인 라이브 공연 플랫폼인 마오캐스트에서 온라인 언택트 공연을 진행했는데요.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또 전 세계에서 3,500명 이상의 관객이 시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 시대에 3,500명 앞에서 인디밴드가 공연을 한 셈이 되는 건데요. 또한
아직 정식으로 데뷔하지 않은 여성 락 밴드인 롤링 코츠라고 하는 밴드도 전 세계에서 5,700명 이상이 온라인 라이브 공연을 시청을 했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수천 명의 관객을 실시간으로 만나고 있는 건데요. 오프라인에서도 이런 숫자의 관객을 실제로 만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이렇게 온라인 라이브 공연을 통해서 해외 팬들을 만나면서 지속적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아무래도 우리나라 아티스트들이 가장 IT 기술을 잘 이용해서 코로나19 시대를 돌파하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데뷔를 안 한 그런 그룹까지도 온라인으로서 이렇게 다양한 수천 명의 팬들을 만나고 있다는 게 저는 또 되게 신기하고 자랑스러운 그런 일 중에 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런 공연 관련해서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아마 퀴즈쇼를 지금 보고 계실 K-pop 댄스에 관심이 많은 학생분들도 계실 거예요. 학생들이 수당을 받고 공연을 할 경우에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는데 회사 측에서는 암묵적으로 문제를 삼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기준이 조금 모호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보통 상업적 이용이 아닌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공연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학생들이 교통비나 식비 등 적은 금액을 받고 하는 경우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공연할 수 있는 건가요?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우리 유튜버님께서 깜짝 OX 문제를 내주셨는데요. 저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이런 문제를 받으니까 조금 떨립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되게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문제 나왔나요? 설문했나요? 문제 몇 개 했나요? 라고 질문들을 해주셨는데요. 네, 저희가 설문을 하나 했고요. 이제 첫 번째 문제 나가겠습니다. 자, OX 문제입니다. 방금 우리 유튜버님께서 주셨던 문제인데요. 학생들이 교통비, 식비에 해당하는 적은 금액을 받고 공연할 때 과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공연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답을 빨리 누르면 빨리 누를수록 더 많은 점수를 얻습니다. 자, OX 중에 과연 정답은 무엇일지 같이 한번 화면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무려 60.8%나 맞다, 가능하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정답은 과연 뭘까요? 네, 정답 역시 O입니다. 정답은 가능하다라는 건데요. 네, 우리 맞추신 60%의 시청자 여러분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지금 댓글창에 보니까 된다, 안 된다라는 이런 의견들이 되게 많은데요. 네, 변호사님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도 조금 놀랐습니다. 이 문제를 60% 이상의 분들이 맞췄다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는데요. 시청자분들 되게 수준이 높으시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 수준 높으신 시청자분들께 제가 설명드려야 되니까 좀 부담스러운데요. 네, 우리 이런 사안에 적용되는 저작권법이 이제 29조가 있습니다. 이 29조는 이제 비영리로 공연할 때 적용이 되는 규정인데요.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어도 공연할 수 있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로 비영리 목적의 공연이고요. 두 번째로 공연을 보시고 계시는 관중이나 청중으로부터 그 공연의 대가, 뭐 입장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받으면 안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실제로 공연하시는 실현자분들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면 안 됩니다. 요 세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면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어도 공연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문제같이 이제 학생들이 공연하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 학생들이 공연하는 것은 대체로 아마 비영리 목적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이제 뭐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어떤 대가를 받지 않으실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적은 금액이더라도 이렇게 실제로 공연하시는 학생들에게 보수가 지급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실제로 뭐 교통비나 뭐 식비 정도 이 정도 지급을 받는 경우라면 이제 통상의 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텐데 적은 금액이더라도 그 실현자분들, 그러니까 실제로 공연하시는 학생분들한테 보수가 지급이 된다면 이제 원칙적으로는 저작권자 허락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렇게 이제 허락을 받을 때 뭐 일일이 이제 저작권자들에게 연락을 해서 공연 허락을 받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음악 저작물 허락을 받을 때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라는 곳을 통해서 이용 허락을 받으실 수 있고요. 또 이제 음반을 이용하시는 경우라면 여기에 더해서 한국음반산업협회라든가 한국음악실현자연합회를 통해서 이용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근데 더 어려운 게 뭐냐 하면, 근데 이런 이제 신탁 단체들의 이제 음악 저작물들이 신탁이 안 돼 있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개별 저작권자를 찾으셔서 그분들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으실 수밖에 없어요. 네, 저도 작곡을 업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정말 예민한 문제인데요. 공연 저작권의 무단 사용은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 작가나 저작권 협회에서 일일이 침해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비상업용 공연이나 무료 공연이다 할지라도 개인의 출연을 대가로 일정 부분을 갖다가 받는다면 일종의 소득 활동으로 볼 수가 있고 이에 따라 음악 저작 공연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인이 엔터테인먼트와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게 현실적으로 되게 어려울 텐데요. 음악 관련 개인 사용 허락 신청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문의를 하시면 자세하게 그 절차를 안내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상업적으로 이용한다, 이용하지 않는다에 대한 기준은 저작권자 또는 저작 인접권자 아니면 또 이런 것들을 올려놓은 유튜브에서 판단이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음악을 제작한 저작권자와 그 다음에 저작 인접권자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시간과 돈과 노력을 투자해서 만든 음악이 아무렇게나 사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또 음악은 지식재산권에 의해서 보장받고 있는 창작물이기 때문에 음악을 이용한 댄스 같은 2차 저작물들이 2차 저작물에 음악이 사용된 경우에는 음악 소유주들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그런 상황인데요. 학생들의 공연에 대한 내용도 음악을 소유한 회사의 입장에서는 암묵적으로 허용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또 자신의 의도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허용을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소유한 음악에 대한 사용권을 소유자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어려운데요. 예를 들자면은 내가 음식을 만들어서 내가 주고 싶은 사람들한테 주고 내가 주기 싫은 사람들한테 주지 않는다고 해서 기준이 모호하다고 말하기 어려운 것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악의 사용은 사용하기 위해서 이 승인을 받을 때 이 승인은 철저하게 소유자의 마음대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것은 주관적인 결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작권법에 의거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또 잘 살펴봐야 되겠고요. 또 그럼 여기서 제가 재밌는 문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들 많이 알고 계실 테지만 저작권의 보호 기간이 몇 년일까요? 네, 이렇게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시다가 갑자기 기습 문제 하나 대표님께서 내주셨는데요. 자,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몇 년일까요? 문제 주세요. 네, 여러분 이번엔 주관식 문제입니다. 주관식 문제이고요. 저작권은 과연 몇 년 후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패널분들도 우리 대표님께서 내주신 문제 마음속으로 답변 생각하고 계시죠 지금? 네. 네, 우리 지금 실시간 응답 화면으로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어떤 답변을 해주셨는지 저희가 확인을 조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과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어떤 답변을 해주셨을지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보니까요, 가장 큰 숫자 72 보이네요. 무려 74.2%의 시청자분들께서 70년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정답은 과연 몇 년일까요? 네, 정답 화면도 보여주세요. 정답은요, 네, 70, 숫자 70도 맞고요. 70과 그리고 7 띄고 10도 세 가지 모두 정답으로 인정이 되니까요. 여러분 혹시나 나 띄어쓰기 안 했는데 틀리나요? 라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서 되게 답변을 좀 잘 맞춰주셨죠? 네네. 네네. 네, 우리 대표님께서 조금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려볼게요. 네네.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저작자가 돌아가신 다음에 사후 70년까지 보호되지만 보호 기간이 연장된 개정법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이전에 보호 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저작자 사후 50년간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이제 여기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모차르트가 곡을 썼습니다. 그 곡을 내가 연주를 한다고 하면 이게 저작권 위반이 될 수도 있고 위반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모차르트 같은 클래식 음악 작곡자의 대부분이 이제 유명한 분들이 1962년 이전에 사망하셨기 때문에 클래식 음악의 저작권은 어떻게 보면 소멸하였다고 보아도 무방하지만 이것을 연주한 실연자랑 음악을 녹음을 해서 음반에 담은 음반 제작자 등 이런 또 저작 인접권자들이 있겠죠. 그리고 또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작곡가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저작권이랑 별도로 저작 인접권에 대한 어떤 권리가 부여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클래식 음악이라고 하더라도 그 음악에 대해서는 그 곡을 연주한 연주자와 음반을 만든 음반 제작자에게 저작 인접권이 있기 때문에 그 음반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연주자와 음반 제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클래식 음악을 스스로 직접 연주해서 녹음해 가지고 사용한 경우에는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겠죠. 네, 이게 저작권에 대해서 되게 저희가 알쏭달쏭한 부분들이 조금 많잖아요. 그래서 클래식은 과연 저작권에 이게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신채원 유튜버님께서 질문해 주셨던 거에 대해서 다양하고 아주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우리도 지식이 같이 쏙쏙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요, 또 K-팝이 어떤 장르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K-팝이 다양한 컨텐츠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특히 게임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 블랙핑크의 음악이 글로벌 인기 게임 배틀그라운드의 BGM으로 진출했다고 하거든요. 이 배틀그라운드 어마어마한 게임이죠.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네. 인기가 많은 게임이죠. 예, 여기에 블랙핑크의 음악이 들어갔다는데 굉장히 자부심을 느낍니다. 게임 유저라면은 필수적으로 머무는 로비 공간에서 세계 각지의 게임 유저들이 블랙핑크의 음악을 청취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또 다른 글로벌 온라인 게임 중에서 롤이라고 하죠. 리그 오브 레전드. 그렇죠. 네, 유명 아이돌 그룹인 여자 아이돌 소속 가수들이 캐릭터로 참여를 해서 안무, 앨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는데 한류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지식 재산이 게임까지 뻗어나가면서 BTS, 블랙핑크 등의 글로벌 팬덤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이용자들을 확보하려는 협업이 활발해지고 있고 또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온택트 공연이라든지 팬미팅이 버추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게 많아지면서 VR, AR 등을 활용한 업계의 시너지가 아마 극대화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온택트, 온라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이 콘텐츠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요즘은. 네. 세계 속으로 계속해서 뻗어나가는 이 우리 한류 K-팝, 또 한류 스타들의 캐릭터 IP, 콘텐츠, 지식 재산이 정말 이렇게 무궁무진하게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하니 또 놀랍기도 하고 또 괜히 더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지금 댓글창 보니까요, 블랙핑크, BTS 너무 좋아요. 체리님 춤춰주세요. 막 이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갑자기요? 우리 지금 체리님, 우리 채원 유튜버님께서 춤을 추실 수 있는 거는요, 유튜브에 다양한 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채널에서 나중에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이번엔 우리 변호사님께서도 요 K-팝 관련해서 이제 하실 말씀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게임이 굉장히 인기가 있고 해외에서도 인기가 많이 있는 걸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요새 게임의 경향을 보면 다른 게임이나 다른 장르, 뭐 만화나 웹툰 만화나 인기 웹툰에서 모티브를 갖고 와서 게임을 제작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게임사가 과거에 자신들이 히트했던 게임에 이제 후속작을 만들어서 이렇게 또 히트를 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게임에는 또 이제 게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등장하는 캐릭터도 있고 또 음악도 있고 뭐 소스 코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지식재산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권리자의 허락 없이 함부로 사용하게 되면 사실은 법적인 책임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을 방문하는 이 관광객들이 조금 줄기는 했죠. 물론 이런 것도 좀 아쉽긴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요, 또 우리나라 코로나 방역 선진국으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죠. 그러면서 이 K-방역이라는 열풍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자, 이쯤 돼서 여러분 설문 문제 하나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방역 을 가장 대표하는 것은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K-방역을 대표하는 거 여러분들 자유롭게 응답칸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채원 유튜버님께서는 K-방역을 대표하는 거 뭐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뉴스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드라이브 스루 아, 그렇죠. 네. 드라이브 스루. 네. 제일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 우리 대표님께서는 또 어떤 게 가장 먼저 생각이 나실까요? 네,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빨리 진단 시약을 개발을 해서 맞아요. 빨리 그 감염자를 찾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그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 맞습니다. 진단 키트, 뭐 드라이브 스루 이런 답변들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어떤 답변을 해주셨을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응답하면 같이 보여주시면 또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가장 큰 게 마스크죠. 우리 36.8%의 시청자분들께서 마스크, 뭐 드라이브 스루, 워크 스루, 그리고 그 밑에 정은경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어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답변을 되게 재밌게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요. 자, 이번에도 우리 이렇게 열심히 답변을 해주신 이제 시청자분들께 감사의 의미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경품 추첨해 드릴 건데요. 이번에도 6분께 저희가 선물을 드릴 거고요. 이번에는 따뜻하게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을 드릴 겁니다. 자, 6분 어떤 분께 저희가 아메리카노 이 기프티콘을 보내드릴지 네, 추첨이 완료가 되었는데요. 네, 다균님, 달리님, 내 이름은 빛가운 팔로우미, 연주님까지 총 6분께 저희가 아메리카노 기프티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이렇게 저희는 앉아 있지만 이렇게 상품 받아가시는 시청자분들 굉장히 부럽죠. 네. 이렇게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설문을 조금 맞춰봤고요. 이제 코로나19 이제 저희가 K 방역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사실 저는 그 질문 아까 주셨을 때 출입할 때 그 QR 코드로 출입하는 거 그것도 굉장히 좀 획기적이지 않지 그렇네요. 않나 그런 그렇죠. 생각을 QR 잠깐 코드, 해봤었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직접 뵙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되니까 굉장히 또 신선하고 좋은데요. 우리가 지금 K 방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지만 K 방역과 지식재산이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이렇게 좀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이 전 세계 모범 사례로 평가가 되어서 세계 각국에서 이제 우리의 경험에 대한 공유를 요청한 사실들은 언론을 통해서 모두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는 이 감염병 대응 전 과정에서 활용된 검사 진단 기법 등 3T, 테스트, 트레이스, 트리트라고 하는 이 3T를 K 방역 모델로 체계화를 해서 모두 18종의 국제 표준화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준화가 추진되는 K 방역 모델 중에서는 심지어 특허로 등록된 것도 있습니다. 네, 특허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한데요. 여기 댓글창에 지금 보니까 천재 변호사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을까 이런 댓글들이 막 달리고 있어요. 네, 우리 이제 천재 변호사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또 한번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 K 방역을 대표하는 것으로는 이제 뭐 아마 드라이브 스루라든가 아까 뭐 답도 나왔지만 워크 스루, 뭐 진단 키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대표 주자는 이제 K 워크 스루입니다. 올해 5월달에 한국형 선별 진료소 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이 진행이 됐고, 특허청은 지난 8월 24일 날 해당 특허를 이제 등록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네, 이 워크스루라는 게 단순히 그냥 아이디어라든지 이렇게 그치지가 않고 특허 등록으로까지 되었네요. 네,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K 방역 관련돼서 첫 번째 제 1호 특허입니다.
이 특허의 핵심 기술은 이 검체 채취용 장갑 위에 특수하게 고안이 된 일회용 장갑을 부착을 하고 이제 피검사자마다 쉽게 교체할 수 있어서 피검사자 간의 감염 위험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기술인데요. 건물 외부에 마련된 장소를 환자에게 그냥 걸어가면서 이제 검체를 채취하는 방식으로 의료진의 감염도 막고 검사 대기 시간도 획기적으로 줄이는 그런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선별 진료소에 실용화된 아주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네, 이런 이 워크스루라는 아이디어 굉장히 이제 세계적으로도 많이 이제 각광받고 있는 그런 아이디어 중에 하나죠. 이쯤 돼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또 문제를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자, 깜짝 문제 하나 풀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문제는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 한국형 워크스루 기술을 특허 등록한 병원이 있는데요. 자, 과연 어떤 병원에서 가장 먼저 이 우리나라 워크스루 기술을 등록했을지 삼성서울병원, 양지병원, 한양대학교 병원, 명지병원 이 네 군데 중에 어디일지 정답을 빨리 누를수록 네, 점수를 더 빨리 얻을 수 있으니까요. 네, 많이 얻을 수 있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잘 생각하시고 빨리 답변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댓글창에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네,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죠. 네, 어떤 답변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선택을 해주셨을지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70.3%의 우리 시청자분들이에요. 양지병원을 선택을 해주셨는데요. 자, 과연 양지병원이 맞을지 아닐지 한번 정답 화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지병원이죠. 이 H+ 양지병원에서는요, 올해 5월 달에 출원한 이 한국형 선별 진료소에 대한 기술 특허가 등록 결정되었다라고 이제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님께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이 워크스루라는 게 혹시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의 그 직재산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정말 놀랄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걸 맞히신 분이 70%가 된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데요. 그렇죠. 저희도 굉장히 놀랐죠. 네. 네, 그 특허로 등록이 되려면 굉장히 뭐 쉽게 말하면 창의적인 발명이어야 되는데요. 이 워크스루는 다른 특허와 다르게 이 코로나19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현장의 아이디어가 최초로 특허권이라고 하는 권리로 권리화되었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특허청에서 지난 4월부터 한국형 워크스루 개발 기업들과 MOU를 맺어서 K-워크스루 공동 브랜드화 작업을 추진하고 지난 7월에는 이 공동 브랜드인 코리아 워크스루를 상표로 등록했습니다. 이 한국형 워크스루 장비에 이렇게 등록된 코리아 워크스루 공동 브랜드를 부착을 해서 수출을 하고 있는데요. 태국이나 러시아 등 9개 나라에 550대 이상 수출을 했고 해당 노하우도 6개 나라에 전수가 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이쯤 돼서 박수 한번 치고 갈까요? 네. 네, 또한 이제 국내 중소 중견 기업들이나 연구소들도 그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연구 개발을 계속 열심히 하고 계신데요. 이상 체온을 감지를 해서 의료센터에 직접 보고를 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 또 열을 감지해서 출입문에서 출입을 통제하는 기술, 그 다음에 감염 예방 인증 키오스크 같은 이색 기술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가 종식되기 전까지 이러한 국내 기술이 늘어나며 활용된다면 전 세계 의료진들에게 한국형 K-방역 열풍이 더 큰 이슈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모두가 되게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죠. 이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새로운 지식 재산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K 방역 제품에 K 워크스루라는 공동 국가 브랜드를 부여하고 또 새로운 특허 발명이 계속해서 이제 지속 개발되고 있다니 한국의 지식 재산이 세계로 뻗어나간다라는 사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이 댓글창에도 보니까 짝짝짝짝 이렇게 박수를 많이 쳐주고 계시는데요. 네, 이 외에도 또 다른 우리의 브랜드들 또 어떤 브랜드들이 있는지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네, 저는 온라인 채널 속에 K 열풍 중에 K 푸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시청자 여러분들 혹시 식사는 하셨나요? 지금 이제 벌써 저녁을 먹을 시간인데 혹시 여러분들 먹방 영상을 틀고 식사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사실 먹방은 코로나 확산 이전부터 인기가 정말 많았는데요. 1인 가구의 증가로 혼밥,
혼술족이 흔해지고 혼밥 생활에 지친 이들이 먹는 방송을 보면서 랜선 식사를 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어요. 미각이 아닌 시각이랑 청각으로 음악을 느낄 수 있고 마치 내가 먹는 듯한 대리만족을 함께 느낄 수 있겠죠. 인터넷 방송을 중심으로 인기를 얻은 먹방이 2010년에 들어서며 케이블, 지상파 방송에도 인기 콘텐츠로 자리 잡았는데요. 2010년대 중반에 이르러 먹방이 유튜브 등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자 해외에서도 먹방 콘텐츠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죠. 해외에서도 이제 먹방 컨텐츠가 오히려 이제 증가하고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쯤 돼서 또 문제 하나 우리 풀고 가야겠죠. 네, 여러분들 해외에서는요, 먹방을 뭐라고 부를까요? 이번엔 객관식 문제입니다. 자, 해외에서 먹방은 과연 뭐라고 부를지 여러분들 정답 빨리 누를수록 점수 더 많이 얻는다는 거 아시죠? 네, 지금 보니까 뭐 이팅 브로드캐스트, 이팅 쇼, 푸드 쇼, 먹방 이렇게 4가지 답변이 있는데요. 우리 노건식 대표님, 먹방은 뭐라고 불릴 것 같으세요? 먹방은 먹방이지 않을까요? 먹방은 먹방이다. 네, 또 이렇게 이 라임을 맞춰주시는데 먹방은 먹방이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을지 또 궁금하죠. 자, 시청자분들께서는 네, 84%나 먹방이라고 이제 답을 선택을 해주셨는데요. 정답하면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답 4번 먹방이죠.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굉장히 답을 잘 맞춰주고 계세요. 네, 이 먹방이라는 것은요, 우리나라 말도 먹방이고요. 해외에서도 먹방으로 불리고 있는 게 맞나요, 우리 유튜버님? 네, 맞습니다. 전 세계 유튜브 트렌드를 정리한 영상인 유튜브 리와인드 2018에 먹방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먹방은 해외에서도 한국어 발음을 그대로 따서 먹방, 모팡이라고 불립니다. 이렇게 K-팝, 먹방 등으로 우리말이 익숙해지면서 해외에서는 만두를 덤플링이라고 부르지 않고 만두, 홈이라고 부르는 등 한식의 고유 명사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BTS의 한 멤버가 동대문 야간 시장의 한 노점상에서 떡볶이를 먹는 모습이 SNS에 퍼졌는데요. 전 세계 팬들 사이에서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고 또 전 세계 떡볶이에 대한 관심과 판매가 급격히 증가했다고 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K-팝 스타가 먹는 음식도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국 음식과 한국식 발음이 세계적으로 퍼지게 된 데에는 아마도 K-팝이라든지 K-드라마, 또 한국 영화, 또 먹방 유튜버들의 영향력이 이렇게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다들 아시는 그 영화 이번에 아카데미 4개 부분을 수상한 그 영화 바로 기생충에서도 짜파구리가 나왔습니다. 그랬었죠. 그 영화 다들 보셨어요? 어떠셨어요? 네네. 그 짜파구리 나왔을 때 되게 배고프지 않았어요? 맞아요. 네, 그 짜파구리가 단순한 짜파구리가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또 방식의 요리법으로 해서 여러 가지 또 파생된 또 요리법들도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짜파구리가 유행을 하면서 미국, 중국, 일본 등에서는 온라인 판촉전과 더불어서 영화 기생충을 연계한 마케팅들을 진행하고 또 SNS랑 유튜브 방송 등을 활용해서 조리법 등이 이제 소개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다양한 활동으로 라면의 수출도 늘었다고 해요. 그래서 영화뿐만 아니라 드라마 또 열풍도 또 엄청나고 또 해외 시청자들이 이제 한국 드라마에 대한 관심이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게 돼서 한식에 많이 쓰이는 고추장 같은 한국 음식도 많이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네, 라면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한류 스타가 먹고 있는 떡볶이, 이 사진을 보고서 떡볶이의 수출까지 늘었다고 하니, 야, 이 K-팝의 열풍, K-열풍, K-방역, 또 K-팝 스타 먹방 게임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자부심을 갖지 않을 수가 또 없죠. 이 한류의 인기에 힘입어서 문제는 국내의 아이돌을 모방한다거나 이 예능 프로그램 또는 제품들까지 모방을 해서 이 우리나라 기업인 척
시작하는 이 한류 편승 사례들이 또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이 시청자분들도 혹시 짝퉁 한류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지 뭐 요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문으로 이제 한번 여러분들의 생각을 들어볼 건데요. 자, 이 한류의 인기에 편승해서 한국 브랜드인 척 모방한 해외 사례 혹시 알고 계신 것들 있으신지 여러분들께서 편하게 답변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변호사님 혹시 이 짝퉁에 관련해서 이제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네. 제가 특정 이제 그 프로그램 명을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의 예능 프로들 다양한 예능 프로들을 주로 이제 몇몇 이제 나라들에서 이렇게 허락 없이 통상적으로 포맷이라고 하죠. 그런 그렇죠. 포맷들을 무단으로 도용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네. 네, 이렇게 예능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포맷을 사용하지 않고 이제 무단으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정말 많은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지금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요. 자, 저희가 아직 시간이 조금 더 남았으니까요. 여러분들 설문 우리 추첨하는 상품 받아 가시려면 답변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떤 답변들 가장 많이 해주셨을지 저희도 궁금한데요. 네, 시청자분들께서는 어떤 답을 선택을 해주셨을지 또 어떤 설문 대답을 해주셨을지 네, 지금 보니까 모름, 무무소, 무무소가 나왔군요. 예능 그리고 공차 이런 답변들을 좀 많이 해주셨어요. 뭐 러닝맨, 화장품, 뭐 걸그룹 많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굉장히 잘 알고 계시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또 응답해주신 우리 시청자분들께 저희 마음을 가득 담아서 경품 추첨해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 오늘 금요일 저녁입니다. 불금이죠. 여러분 불금에는 우리 뭐 먹나요? 치맥. 그쵸, 치킨이다. 마음이 편했어요 여기가. 네, 저희가 치킨 기프티콘을 보내드릴 건데요. 네, 세 분의 당첨자분들께 치킨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분들께 보내드릴지 세 분 보여주세요. 네, 권기영님, 우리 도전 골든벨님, 그리고 사로잡아님께 치킨 기프티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번 설문 이렇게 저희가 마무리하고요. 네, 시청자분들께서도 그 해외여행을 나가셨을 때 많이 보셨던 것 같은데요. 한글로 쓰인 상품명 그리고 한글 제품 설명 등 얼핏 보면 한국산 같지만 자세히 보면 아닌 상품, 한류 열풍을 타고 한국 상품 매장인 것처럼 꾸민 일명 짝퉁 한류 상품을 파는 생활용품점이 해외에서도 현재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 애정을 가지고 있어 한국 제품인 줄 알고 퀄리티가 낮은 상품을 구매했다가 만약 상품이 고장이 나거나 문제가 생겼을 경우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이러한 유형의 상품이 아닌 무형의 문화 콘텐츠 시장에서도 가짜 한류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그 피해가 전방위적으로 퍼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콘텐츠 시장이 활성화되며 한국의 방송 프로그램 포맷 그리고 한국의 아이돌의 모습을 포맷으로 한 그러니까 일단 무단으로 카피하는 거겠죠. 고스란히 자국 방송에 사용을 하고 그리고 자국에서 운영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우리나라의 지식 재산에 대한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지식재산 피해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유튜버님, 채원 유튜버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조금 더 해주실 말씀이 많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콘텐츠를 제작하시다 보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아무래도 10대 청소년 친구들의 좀 이슈였던 탄도소년단 일본에서 엄청 핫했던 그렇죠. 네. 네, 정말 제 주위에 많은 아미 분들이 분노를 하셔가지고 네, 정말 네. 무서웠습니다. 이제 너무 아무래도 소년단 이게 좀 크다 보니까 네, 너무 큰 걸 따라한 게 아닌가. 이미지까지 똑같더라고요. 해도,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이제 좀 더 심도 있게 다루면 좋겠지만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렇게 여기서 더 깊어지지는 못할 것 같고요. 네, 우리 채원 유튜버님께서 요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댓글창 보니까요, 이 짝퉁 브랜드 구분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지에 대해서 궁금하다라고 이야기를 조금 이제 해주셨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답변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과연 짝퉁을 저희가 조금 구분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유튜버님께서 혹시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도 네, 궁금하네요. 간단하게 네.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대답할게요. 네, 사실 뭐 그 명품 짝퉁이 사실은 예전에 많이 문제가 됐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뭐 아시겠지만 뭐 남대문에서 이렇게 파는 짝퉁 제품 보면 진품과 잘 구별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흔히 했는데요. 지금 이제 뭐 외국에서 우리 한류 제품들 짝퉁을 만들어서 이렇게 팔고 있는데 사실 뭐 정교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조잡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주의 깊게 보시면 다른 점을 찾으실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뭐 인터넷에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보들과 비교해 보면 사실은 짝퉁인지 여부를 사실은 비교적 쉽게 판별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짝퉁 도움 말고도 K푸드에 관한 문제도 되게 많다고 저는 조금 들었거든요. 예, 변호사님께 자꾸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 같지만 우리 변호사님께서 이 K푸드 열풍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K푸드 쪽도 상황이 좀 비슷한데요. 최근 언론 보도를 보니까 한 식품 대기업 임원분께서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원조로서 지식재산권을 인정받지 못하는데 해외 짝퉁에 어떻게 대응합니까? 라고 이렇게 자조 섞인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국내 식품업계에서 수십 년 동안 서로 이제 비슷한 포장 디자인을 이제 서로 이제 뺏기는 그런 뭐 관행 같은 것들을 아마 비판하시는 그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최근 코로나19로 K푸드의 수출이 급증을 하고 있는데요. 해외에서도 짝퉁 식품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에 기업들이 이제 상품의 디자인권 보호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디자인권 보호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업들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께 조금 특이한 문제 방식으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자, 집중해 주세요. 이번에는요, 김치찌개가 좋아 아니면 된장찌개가 좋아처럼 이 답이 없는 어떤 설문의 형식인데요. 가장 많은 답변을 선택해 주신 이 답이 답변이 될 거고요. 점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딜레마의 문제라고 할 건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리고 저희 패널들이 본인만의 음식 메뉴를 개발해서 창업을 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지식재산권을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한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나요? 자, 이거에는 여러분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문제 보시면서 내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시간이 한 10초 정도 남아있으니까요. 빠르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네, 아무래도 상표를 먼저 등록을 해야 되니까 상표권, 아니면 기술에 등록해야 되니까 특허권, 아니면 또 내가 직접 디자인한 디자인권 같은 것들을 놓고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답변 선택이 끝났고요. 이제 어떤 것들을 가장 많이 선택하셨는지 네, 우리 답변 선택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3.7%의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상표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네요. 네, 지금까지 또 우리 답변 나오는데 기다려주신 이 시청자분들께 감사의 의미로 저희가 또 6분을 추첨을 해볼 건데요. 이번에는요, 여러분, 커피와 디저트 세트입니다. 이 커피와 디저트 세트 6분께 추첨해서 선물로 드리도록 할 건데요. 네, 어떤 분들께서 받아가시게 될지, 자, 한번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식재산님을 비롯해서 네, 그 외에 다른 분들 6분들까지 저희가 선물을 드릴 거고요. 각자 아이디 확인하셨죠? 네, 6분께 디저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시청자분들께서는 이제 상표권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네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늘 시청자분들의 그 수준이 높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되게 잘 맞춰주고 계시죠? 네, 물론 되게 답이 있는 질문은 아니었어요. 사실 아니었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먹는 제품의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상표를 보고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상표가 특히나 먹는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표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분들 그 상표와 특허권이 조금 다른 개념인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특허권은 물론 이제 산업재산권의 일종인데 아이디어를 일정 기간 독점 배타적으로 소유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근데 상표권은 그런 어떤 그 산업적인 어떤 발명은 아니고 그 판매하는 판매자가 해당 상품에 대한 상표를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브랜드 상표를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작업은 상표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왜 상표 등록이 중요하냐? 상표 등록에 있어서는 선출원주의라는 게 있어요. 조금 어렵죠. 이 선출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먼저 출원을 해서 먼저 권리를 획득한 사람에게 권리가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신속하게 취득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럼 특허권은 필요 없냐? 그건 아니고요. 우리 레시피도 특허로 등록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고 가능합니다. 하지만 특허권은 이제 출원해서 등록이 되면 출원한 날로부터 20년 동안 보호가 되기 때문에 기간에 제한이 있는 제한된 권리이고요. 또 이제 영업 비밀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업 비밀은 사실은 기간에 제한은 없어요.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고요. 다만 이제 영업 비밀로 이제 보호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이제 코카콜라. 이 코카콜라가 콜라를 제조하는 기법. 이 기법은 특허가 된 게 아니고 사실은 이제 영업 비밀로 아주 잘 보호하고 있습니다. 네, 코카콜라가 이 영업 비밀로서 이제 특허를 등록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들 여러분들 이제 뭐 뉴스나 이제 다큐를 통해서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자, 그렇다면 이 한류 열풍 또 그 중에서도 특히 드라마 PPL을 통해서 국내 제품이 해외에 굉장히 많이 알려지고 있죠. 그러면서 이 K 브랜드의 인기가 점점 많아지면서 이 위조 상품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던 이 짝퉁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중국에서는요 국내 브랜드들이 이 교묘하게 변경한 상표를 등록받아서 실제로 우리 기업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퀴즈를 하나 드릴 건데요. 자, 국내에 등록된 우리나라의 상표를 모방해서 선점한 상표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중국에서 우리 거를 모방해서 선점한 상표일지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김밥천국, 설빙, 굽네치킨, 풀무원 이렇게 4가지의 답변 우리 객관식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지금 보니까요 여러분 굉장히 또 고민을 하고 계시네요. 뭐 설빙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많은 선택지를 놓고서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네, 어렵다. 이번 문제는 조금 저희가 봐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죠. 네, 여러분들이 이제 다 선택을 해주셨고요. 이제 어떤 답변을 선택하셨는지 같이 한번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반반 나뉘었죠, 거의. 40%의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김밥천국, 또 46%께서는 설빙을 선택해 주셨는데요. 자, 정답 화면 보여주세요. 과연 정답은 네, 김밥천국이죠. 이 원조의 상표 이미지랑은 정말 비슷한 듯 살짝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상표를 이렇게 상표 브로커가 똑같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상표 모방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이제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요. 치킨이나 빵, 고추장 등 국내 식품이나 외식업체 제품 브랜드가 해외 상표 브로커의 먹잇감이 되고 있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상표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선출원이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먼저 출원을 해서 등록을 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권리가 인정되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선출원주의인데 이 선출원주의가 적용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업체가 진출하기 전에 중국에 있는 어떤 상표 브로커가 먼저 출원을 해서 등록을 받아버리면 마치 그 사람의 그 권리자인 것처럼 이렇게 돼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상품 분류로 브랜드를 먼저 출원을 해서 등록을 하는 게 중요한데요. 앞으로 뭐 물론 지금도 많이 진출해 있지만 앞으로 중국이나 이런 다른 나라에 진출하려고 하는 식품업계에서는 먼저 상표 출원을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 온라인 매체를 통한 한류의 흐름은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들이 한류 열풍에 노출되고 있는 이 지식재산 보호에 어떤 대처를 조금 진행을 하고 있을까요? 네, 국내 한 기업은 해외 진출 브랜드들의 위조 상품 문제를 해소해주는 인공지능 플랫폼을 개발해서 위조 상품 게시물 관리, 신고, 삭제까지 한 번에 관리해주는 자동화 서비스를 런칭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대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한 달에 수천 수만 개의 위조 상품도 거뜬히 제거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플랫폼이 잘 상용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거 요 상품 저희가 이제 중국
또는 다른 해외로 점점 나가면서 이 짝퉁 문제에 대해서 이 대표님께서 조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우리나라의 정부와 이제 기업 등에서 굉장히 다양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해주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예전에는 정말 그 뭐 인터넷을 통한 저작권 침해 우리나라 심각했었죠, 사실은. 근데 지금은 이제 국내 이용자분들, 네티즌분들 저작권 보호 의식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우리나라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줄었습니다. 그게 사실인데 문제는 이제 이 해외에서 우리 드라마나 영화, 웹툰 등을 무단으로 올리는 일이 사실은 많아졌습니다. 특히 이제 웹툰의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 아마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밤토끼라고 하는 이런 사이트로 대표되는 불법 웹툰 사이트 같은 것들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었고요. 최근 뭐 국정감사에서도 도깨비나 이태원 클라스 같은 인기 드라마가 해외 사이트에 버젓이 이제 불법으로 게시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밤토끼 같은 불법 해외 웹툰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 산업 피해가 연간 2조 4천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2조 4천억 네, 원이면 어마어마한 지금, 피해액이죠. 사실 이 K 웹툰이 앞으로 굉장히 촉망받는 이제 우리 이제 장르인데 이 K 웹툰이 앞으로 새로운 한류 콘텐츠로 성장하는데 이런 해외 불법 웹툰 사이트가 장애물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문체부나 우리 한국저작권보원에서도 이런 해외 사이트를 통한 불법 복제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한 저작권자들은 이런 관련 기관들에게 한번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허청에서도요, 이 최근 K-팝 컨텐츠와 관련된 짝퉁 상품들을 단속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2010년 국내 최초의 위조 상품 전문 수사기관으로 출범해서 상표, 특허, 영업비밀, 그리고 디자인 등의 침해 수사를 하고 있는 이 기관은 어디일지 깜짝 문제 나갑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1번부터 4번까지 경찰, 특공대, 공통, 특기병, 산업재산, 특법, 사법경찰, 전투, 경찰, 순경 이렇게 4개의 답변 중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 위조 상품을 단속하는 전문 수사 기관 과연 어디일지 자, 답변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문제도 조금 어려운 문제죠. 뒤로 갈수록 네네. 원래 문제가 네. 어려워집니다. 4번이 전투경찰 순경이네요. 네,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는 어떤 답변을 맞춰주셨을지 네, 저도 또 궁금합니다. 그래서 어떤 답변 1번부터 4번 중에 어떤 것이 가장 많은 선택을 하셨을지 네, 3번이네요. 96.9%면 거의 100%에 가까운 수치죠. 자, 답변 어떤 것이 될지 한번 공개를 해 주세요. 네, 답변 3번입니다. 우리 모든 시청자분들께서 다 맞춰주셨죠. 출범한 지 이제 10년이 된 특허청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 그러니까 특사경이라고 하죠. K-팝 컨텐츠와 관련된 짝품 상품까지 계속해서 단속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 이제 K-팝 지식재산의 보호성에 대해서 중요성을 알리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 한류 열풍은 계속해서 더 커질 거니까요.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조금 앞으로 더 나서서 이 지식재산을 보호하는 활동이 좀 많아졌으면 하는 저희 개인적인 또 바람이 있습니다. 네, 또한 그 K-팝 열풍 속에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유럽 지역 다양한 국가에서 소위 음악 제작 스텝과 음악 제작 시스템에 대한 러브콜이 쇄도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저 또한 중국 내 개봉했던 영화에 영화음으로 참여를 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필리핀 현지에서 제가 작곡한 노래로 현지 아이돌이 몇 달씩 1위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미 수많은 음악 관련 종사자들이 현지로 넘어가 수없이 많은 활동들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열풍과 이러한 러브콜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의 국가와 사회가 엄청난 양의 한국 관련된 음악을 소비하는 데 비해서 거기서부터 발생되는 저작권 수익이나 기타 관련 지식 재산권에 대한 수익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발생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자, 앞으로 한류 열풍 그리고 K-팝 열풍이 지속되느냐에 대한 관건은 이 열풍이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오늘도 해당 지역 국가 일선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소중한 지식 재산권이 헐값에 팔리지 않도록 신중하고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약에 임해야겠고 한류 문화가 정당한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모두가 힘을 합쳐서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류 스타들의 권리를 국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세계 지식재산권 기구에서 관장하는 시청각 실현에 대한 땡땡땡 조약에 가입했다라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문제입니다. 이 배우, 연기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세계 지식재산권 기구에서 관장하고 있는 이 조약은 최소 50년간 시청각 실현자에게 저작 인격권 등을 부여한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 조약은 무엇일지 여러분께 힌트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안문, 자금성이 있는 중국의 도시 이름입니다. 중국의 도시 이름 여러분들 답변 저희 힌트를 참고해서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지금 보니까 네, 정답도 있고 오답도 있고 많은 분들이 댓글을 통해서 맞춰주고 계십니다. 네, 이제 시간이 되어서 저희가 여러분들의 답변을 입력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났고요. 자, 어떤 답변 가장 많이 해주셨을지 이번에 실시간 응답 화면 통해서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니까 93% 시청자분들께서 베이징을 선택을 해주셨는데요. 네, 정답은요, 베이징입니다. 이 베이징 조약에 가입한 주요 한류국에서 우리나라의 연기자, 아이돌 그룹의 권리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변호사님, 저희가 시간 관계상 좀 간단하게라도 이 조약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오늘 나왔던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라고 저는 이제 속으로 생각했었는데요. 사실 이 조약이 발효가 된 게 올해 4월 28일이라서 얼마 안 됐습니다. 사실 얼마 안 됐는데 이 조약의 특징은 시청각 실현자를 보호하는 겁니다. 시청각 실현자가 누구냐? 쉽게 생각하시면 이제 콘서트를 하는 가수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콘서트에서 공연하시는 그 가수분들에게 그 공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 주는 그런 조약인 것이죠. 사실 우리나라 기존의 저작권법에는 이미 이제 이런 실현자분들을 보호하는 규정들이 다 사실은 어느 정도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조약의 의미는 사실은 우리나라 한류 콘텐츠의 가수분들이 해외에 진출했을 때 이 조약에 가입한 나라들에서는 우리나라에 상응하는 아주 높은 수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의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앞으로도 우리 정부의 발빠른 대처로 이 한류 속 지식 재산권들이 좀 잘 보호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댓글창 보니까요, 되게 많은 분들이 뭐 경품 타러 왔다가 많이 배우고 간다라는 그런 댓글들을 좀 달아주셨거든요. 지금까지 세계로 뻗어나가는 K 열풍, 또 그 주인공으로 K 방역, K 팝, K 푸드, K 게임 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활용이 되어 가고 있고, 또 어떤 지식 재산 관련 문제가 발생하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저희가 한 1시간 가량 조금 같이 나눠봤습니다. 우리 오늘 패널분들께서는 좀 어떠셨어요? 소감을 조금 들어보고 싶은데요. 우리 채원 유튜버님부터 소감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실시간에 참여를 해주셔서 정말 놀랐고요. 문제도 너무 잘 맞추셔서 저보다 더 수준이 높으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K-팝 컨텐츠를 하다 보니까 약간 K-팝의 세계적인 열풍은 늘 알고 있었지만 생각보다 더 다양한 분야가 한류 열풍이 분다는 것도 알았고, 생각보다 문제점들도 조금 있었고, 지식 재산의 중요성, 특히 이 부분을 알기 쉽게 배웠던 점이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채원 유튜버님께서도 이제 이 시간 되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자, 그럼 우리 이제 한태수 작곡가님, 우리 작곡가님께서는 어떠셨어요? 네, 저는 오늘 제가 그래도 저작권에 관련돼서는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미처 제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특히 한류 관련 저작 관련 그런 지식 재산권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상당히 뜻깊었던 시간 같고요. 그리고 한류가 한때 어떤 시대 현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지속적이고 그리고 계속 발전하며 그리고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모양새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노력을 하면서 그리고 어떤 제도적인 보호권에 대해서도 저희가 정착을 시키도록 우리의 인식부터 일단 바꿔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또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노건식 대표님 어떠셨을까요? 네, 일단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지 못한 점이 좀 많이 아쉽네요.
이런 지적 재산권에 관련된 것은 앞으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컨텐츠를 소비하는 소비자로서 지식 재산권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고 이것들을 잘 지키려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대형 컨텐츠들뿐만이 아니라 중소형 컨텐츠들도 이런 지식 재산권에 대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오늘을 통해서 저도 많이 배워가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배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변호사님께서는 또 어떻게 참여하셨는지 또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지식재산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변호사로서 오늘 이 시청자분들의 이 지식재산에 대한 지식 수준이 굉장히 높다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고요. 또 뭐 열심히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올해 상반기에 문화예술저작권 무역수지가 사상 최초로 흑자를 냈다는 언론 보도를 제가 들었는데요. 아마도 영화 기생충이나 BTS 같은 한류 콘텐츠 수출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영화나 드라마 또 음악뿐만 아니라 K-웹툰이나 K-푸드 같이 다양한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해외에 널리 퍼져나가기를 기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한류 열풍이 계속 지속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용자분들이 합법 유통 사이트를 통해서 정당한 창작의 대가를 지불하고 콘텐츠를 구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정부나 관련 기관에서도 해외에서 우리 지식재산이 잘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류 열풍의 중심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창작자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그렇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우리 함께해 주신 패널분들도 그렇고 정말 서로에게 또 알찬 시간이 된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식재산 도전 탑 랭커 제3회 토크 콘서트가 이렇게 좀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서 가장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오늘의 지식재산 탑 랭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문제와 설문에 참여를 해주셨고요. 그중 20분이 문제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셨는데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일단은 20등부터 4등까지 이제 한 번에 공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1등부터 20등까지 총 10분께는요. 저희가 맛있는 조각 케이크를 드릴 거고요. 우리 11등 연주님부터 20등 치즈님까지 저희가 맛있는 조각 케이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1등부터 20등까지 순위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4등부터 10등까지 총 7분이죠. 우리 7분께는요. 시원한 빙수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빙수와 조각 케이크 받으실 분들 4등부터 20등까지 저희가 공개를 했고요. 자, 이제 대망의 1등, 2등, 3등이 남아 있습니다. 자, 우리 3등 선물 받으실 분 마트 상품권 2만 원권을 저희가 드릴 건데요. 자, 문제를 열심히 풀어주신 3등 과연 어떤 분이 되실지 자, 닉네임 공개해 주세요. 자, 우리 주다리님입니다. 주다리님, 네, 마트 상품권 2만 원권 받아 가실 거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2등 바로 저희가 보여드릴 건데요. 자, 2등 우리 하신 분께 드릴 선물은요. 자, 우리나라 대표 기업 S사의 갤럭시 핏입니다. 이 갤럭시 핏을 받아가실 문제를 열심히 그리고 빠르게 풀어주신 분은 과연 어떤 분이 될까요? 2등, 네, 라티에님입니다. 1656점으로 이 2등, 3등, 4등까지 다 동점이신데 이렇게 동점인 경우에는요. 먼저 빠르게 선택을 해주신 분들 위주로 저희가 선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등 지금 라티에님께서 갤럭시 핏 받아가실 거고요. 제 마지막으로 대망의 1등만이 남아 있습니다. 자, 대망의 1등께 저희가 드릴 인기 아이템은요. S사의 갤럭시 버즈 라이브입니다. 자, 1등까지 저희가 공개해 볼 건데요. 이거는 다 같이 두구두구로 하고 마무리해 볼까요? 네, 어떤 분께서 받아가실지. 네, 킹스맨님입니다. 네, 닉네임 킹스맨님께서 1656점이지만 가장 빠르게 답변을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올해 이번 퀴즈쇼 1등을 당첨이 되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지금 20분의 이제 당첨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오늘 지식재산 도전탑 랭커 제3회를 끝내보려고 합니다. 저희 토크 콘서트에서 함께 참여해주시고 또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본 토크 콘서트는요.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주최하고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문화체육관광부와 특허청이 후원하는 2020년 지식재산 도전탑
탑 랭커 제3회 콘서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